글자 너무 작아져 버렸는데, 이게 오늘 그 마지막 장입니다. 이거. 그러니까 패턴이 과연 이제 우리한테 이제 어떤 도움을 주느냐,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제일 핵심이죠. 왜 패턴을 써야 되고, 패턴을 쓰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, 뭐, 결국 그게 이제 우리가 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,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핵심적인 질문인데, 먼저 객체를, 그러니까 클래스나든가 객체를 일단 식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이게 뭔 뜻이냐면은, 우리가 OOP를 할 때 제일 나이브한 방법이, 그 프로그래밍 방법이 뭐냐면은, 그 OOP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, 현실 세계를 모사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OOP라는 거 할 때, 그게 기존의 어떤 스트럭처럴, 그러니까 프로시저럴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, 기존에는 모듈화 개념이었지만, OOP라는 것은 결국은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현실 세계에 맞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실제로 뭐 여러 그 분들이 프로그래밍 한 것들이 현실 세계를 잘 반영하고 있느냐는 되게 애매한 얘기일 것 같고,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은 말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뭐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. 그리고 사람에게는 눈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입도 있고 뭐 이러한 속성과 메소드들로 결국 구성이 돼 있다는 게 이제 객체를 표현하는 기본인데, 그 결국은 객체를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것은 이 객체에게 어떤 필드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메소드들 존재하느냐, 이걸 식별하는 게 바로 객체를 식별하는 건데, 근데 실제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그렇게 나이브한 거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죠. 물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. 뭔가 마켓에서 설계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는 이제 얘가 진짜 뭘 하는 건지 뭐 그러한 부분들 좀 이렇게 잘 생각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 클래스에 대한 정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가장 좋은 설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아주 엘리멘터리한 아주 기본적인 설계가 나오는 거고,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고도화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, 그때 여기 보면은 리얼 월드에 실제 리얼 월드에는 없는 어떤 추상화에 대한 해당하는 어떤 클래스나 오브젝트를 추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패턴이 도움을 준다는 거죠. 패턴에서 정의된 어떤 그 아티피셜한 어떤 인위적인 어떤 객체 클래스가 결국은 뭐 하나 객체 클래스를 하나 더 정의를 함으로써 그 조금 더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적합한 방법을 할 수 있는데, 그러한 그 아티피셜한 오브젝트를 정의하는 방법이라든가 정의한 것 자체가 바로 패턴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아티피셜한 객체를 설계해야 되느냐, 여기서 뭐 어떤 인터페이스 혹은 어떤 클래스, 이걸 서브 클래스 할 건지 컴포지션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잡아주면은 그것이 바로 유연한 설계의 가장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. 자,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죠. 사실은 제일 출발점이 결국은 OOP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OOP라는 게 결국 하는 게 클래스 설계하는 거잖아요. 계속 클래스 짜는 거기 때문에 그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느냐,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금방 얘기했던 어떤 나이브한 것부터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방법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, 그 외에 또 이제 여기 또 잠깐 이 외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그 현실 세계를 그냥 모사하는 거였는데, 그것을 어떻게 이제 추출해서 앱스트랙션을 가져오느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법인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잠깐 볼 텐데, 그 responsibility 중심으로 이렇게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게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해당하는 필드라든가 메소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그러한 그 설계를 또 할 수가 있는데,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러한 것들로부터 해서 조금 더 전형적인 뭐 responsibility뿐만 아니라 다른 그 유연성이라든가 대사용성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디자인 패턴이 나오는 패턴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객체의 어떤 granularity,
조밀도가 되겠죠. 이제, 보통 이제 그 클래스나 뭐 우리가 그 프로그램 짤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모듈 짤 때도 마찬가지고 C로 프로그램 할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처음에 모듈 하나 만들다가 뭐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기능 요구 사항들이 작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뭐 대충 러프하게 이렇게 하나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. 그걸 뭐 한 200라인, 300라인 프로젝트 하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좀 메인터넷 하면서 보니까 야, 이게 이 기능도 필요하고 저 기능도 필요하고 막 때려넣다 보니까 얘가 잠시 후 한 5천 라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. 그, 그 선에서 나온 그 자바 코드 컨벤션이라는 문서에 보면 코드 컨벤션에 보면 그 위기를 나타내는 알람을 하는 게 좀 퀀티티하게 양적으로 이렇게 몇 줄 정도 넘어가면은 좀 문제가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맥심 한그 2000 라인 정도까지가 한 클래스에 허용되는 뭐 자바로 보면 한 그 정도가 그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2000 라인도 좀 과하다.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거죠. 이제 객체라는 것도 진화하는 거죠. 우리가 코드라는 게 진화하는 거죠.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아주 러프하게 했다가 하다 보면 또 분할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. 그 분할하는 과정에서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, 그게 바로 또 디자인 패턴이 가이드 해주는 거고 초기에는 그렇게 복잡한 패턴 자체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기능인데 그렇게 뭘 여러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붙인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오버가 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조금만 하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또 그때는 이제 패턴을 적용해서 다시 고치는 것. 이 작업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? 보통 우리가 리팩터라는 거 보통 부르잖아요. 이제 리팩토링을 해서 하게 되는 거죠. 리팩토링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은 버리고 새로 짜는 경우도 있고. 네. 어쨌든 그래서 그 객체가 어느 정도로 분화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전형적인 어떤 형태 구조가 나와 있으면은 그런 것을 그 고려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. 그게 바로 이제 패턴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와 클래스의 큰 차이점은 이제 뭐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여기서는 다시 한 번 더 인터페이스에 대한 강조가 필요한 건데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그 바디가 없는 겁니다. 그죠? 바디가 없는 기본적으로. 그러니까 C++로 얘기하면은 이게 abstract 클래스인데 그 모든 메소드들이 다 모든 펑션들이 다 pure virtual 뭐지? 모두 다 abstract밖에 없는 거죠. 전부 다. 바디가 하나도 없는 거죠. 다 abstract 메소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인터페이스고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따로 정의가 되어 있죠. 자바에서는 당연히 바디를 인터페이스는 구현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선언할 수 있는 건 필드도 선을 못하게 되어 있죠. 인터널한 구조는 전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컨스탄트 정도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먼저 식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뒤에 가서 다시 나오겠지만 인터페이스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인터페이스는 구현에서 완전히 인디펜던트한 존재이고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프로그래밍하는 쪽에 대해서는 구현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인터페이스의 어떤 컨트롤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 만약 add라고 되어 있으면 add AB가 되어 있으면 얘는 A하고 B를 더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얘가 A랑 B를 어떻게 잘 더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하고 이런 것들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것은 구현체가 알아서 잘 내주면 되는 거죠. 얘가 뭐 어셈블리로 더하기로 구현했든지 뭐 자바로 구현했든지 뭐를 구현했든지 이건 난 신경 안 쓰겠다는 거죠. 내가 이 인터페이스에 이 메소드를 내가 콜을 하게 되면 내가 메시지 던진다고 얘기하는데 메시지를 보내면 그에 따라서 응답을 주면 되는 거죠. 원하는 응답을 그 컨트롤 때문에 잘 지켜주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가장 플렉스블리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지고 구현체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 구현체와 전혀 완전히 디카플 될 수 있도록 설계해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하는 것들이 굉장히 OOP에서는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됩니다. 그래서 그러한 인터페이스들을 잘 도출해내는 것 이것도 역시 패턴이 도와주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.
그래서 그 다음에 또 도와주는 거는 실제 구현체를 지정하는 부분이 아, 네. 그래서 이렇게 그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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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뭐 일단 뭐 오늘 그냥 또 가능한지 뭐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요즘 맞는 게 요즘 맞는 게 생각하면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뭐 요리가 많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고 알려드릴 수 있으면 뭐 관련돼서는 일단 김강호 씨님이 일단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. 지금 비주얼이라든지 아니 강호 씨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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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하겠습니다. 그 임플리멘테이션을 지정하는 것, 뭐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방법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, 어, 그 팩토리라든가 앱스트랙트 팩토리라든가 아니면 뭐그 스트래티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패턴들이 뭐 많은 패턴들이 인터페이스가 존재를 하고 그 인터페이스를 실제 구현한 구현체를 런타임에서 혹은 디자인 타임에서 지정하는 그러한 것들이 주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. 실제로는. 네, 그러한 것들이 어떤 프로블럼을 푸는지에 따라서 약간 패턴이 바뀔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임플리멘테이션을 이렇게 잘 지정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인 거죠. 그것을 가지고 도움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원칙은 그러니까 패턴이든 OOP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프로그래밍 할 때 인터페이스로 프로그래밍 해야 되고 가능하면 임플리멘테이션을 가지고 하지 말아라. 그래서 완전히 디커플링 시켜라. 나중에 임플리멘테이션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지만 그 임플리멘테이션 된 객체를 콜하는 쪽에서 그 변화에 받는 영향도가 적어야 된다는 거죠. 디펜던시가 그만큼 적어야 되고 디커플 돼야 되고 그러니까 존 오의 OOP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응집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. 하이 코이즌과 그리고 커플링이 없어야 된다. 로우 커플링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은 로우 커플링을 보장하려면은 가능하면 임플리멘테이션보다는 인터페이스로 명확하게 컨트롤을 정하고 인터페이스는 결국 컨트롤이니까 그 컨트롤 따라서만 동작을 하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스페시픽한 것들을 막 내부적으로 막 콜한다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걔들은 결국은 타이트하게 커플되어 버리는 거잖아요. 나중에 구현체랑 이게 서로 맞지 않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.